다 좋습니다. 대화에 실패하셨으니까 오늘은 노션에 그냥 복붙 몽땅 하는 걸로 가져왔어요. 코드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돌려봤어요. 자랑스럽게도. 그래서 돌려본 거를 이따가 같이 보시면은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단은 그 코드가 사실 코드 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경 지식을 쌓아볼게요. 그래서 임베딩을 이 먼저 네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옵저베이션이라 그래서 그냥 옵저베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면 3 곱하기 64 곱하기 64. 그리고 이제 임베딩이라는 애가 있는데 임베딩은 뭐냐면 이 옵저베이션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면 나오는 게 임베딩이에요. 이 워딩은 그러니까 뭐 다른 워딩을 써도 되지만 그 코드에서 사용한 워딩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임베딩이라고. 그리고 이제 빌리프라는 놈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RNN의 히든 벡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임베딩을 입력으로 RNN에 넣으면 이제 얘는 빌리프라는 히든 벡터를 이렇게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RNN은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이제 스테이트라 그래서 이렇게 더 작은 디멘션입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전반적으로 그냥 RNN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NN 아웃풋은 한번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친 것인가요? 네, RNN에서는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고 RNN 아웃풋을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200이 다시 30으로 줄어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또 맞을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베딩 종류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모델은 총 몇 개냐고 하면은 세보진 않았는데 한 개, 두 개, 그리고 아이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예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또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다 필요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그 코드에서 모델즈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좀 더 보기 편하시죠? 모델즈라고 하는 거는 인코더랑 트랜지션 모델 그리고 리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드리머를 소개를 드렸었는데 드리머 잠시만요. 드리머 드리머를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그냥 다 이해되시는지 확인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드리머를 한번 빠르게 보고 올까요? 투표하겠습니다. 드리머를 다시 본다. 학은 그냥 한다. 다시 본다. 어차피 여기 있을 거라서 그 PPT가 여기 있죠? 음, 잠시만요.
그래서 드리머는 일단 데이터셋을 모으고 다이나믹스를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습된 이 초록 색깔 레이턴트 위에서 밸류랑 그리고 액션을 컨트롤 학습하는 거라고 했었고 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이미지 옵저베이션 사이즈고 이 옵저베이션이 여기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이 화살표 되기 전에 나오는 애가 임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임베딩이 다시 이 RNN에 들어갔을 때 RNN의 히든 벡터 사이즈가 그 빌리프 그리고 얘가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는 아 여기 RNN은 표시가 안 돼 있고 이 초록 색깔이 이제 그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빌리프로부터 나온 거, 스테이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은 이 인코딩, 그리고 트랜지션 모델은 변환, 그리고 이제 리워드 모델은 여기서 이제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다시 예측.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위에 브랜치처럼 이렇게 그 위에서 액션과 밸류를 학습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도록 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이 리워드랑 그리고 트랜지션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를 학습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10번 이렇게 드리머를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한다. 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드리머는 저런 내용이었고요. 음, 그리고 다시 이걸로 보면은 그래서 인코더는 이제 옵저베이션, 이미지를 이제 임베딩으로 만들어주는 애고,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은 저 옵저베이션이랑, 그리고 빌리프랑, 그리고 액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옵저베이션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한다. 근데 저 포스테리어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포스테리어랑 프라이어를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다가 잠깐 갖다 집어 넣으면 어, 이 옵저베이션이 있으면 이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 옵저베이션이 없으면 이제 RNN 시퀀스에서 이거를 대충 예상을 한다 그래서 옵저베이션이 있으면 옵저베이션이랑 이전 상태랑 이전 액션 그리고 옵저베이션이 없으면 그냥 이전 상태랑 액션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두 개를 비슷하게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옵저베이션은 여기서 어 OT고 그다음에 빌리프는 ST-1, 액션은 AT-1. 그래서 이게 이제 내뱉는 거는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는 옵저베이션에 의해서 포스테리어로 구해진 거다. 그리고 옵저베이션이 없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처럼 단순히 이전 빌리프랑 액션만으로 이제 프라이어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르게 구현이 실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리워드는 빌리프랑 스테이트를 주면 R을 리턴을 반환한다. 그래서 네, 이전 상태랑 현재 상태를 주고 이제 어, 리워드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왜 빌리프까지 줘야 되냐? 그냥 스테이트에서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마치 그냥 스테이트에서 바로 그냥 리워드를 예측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스테이트가 충분한 정보를 이전 상태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얘가 30입니다. 사이즈가. 근데 빌리프는 200이에요. 그러니까 RNN에서 돌아가는 애는 히든 벡터가 200이고 RNN으로부터 아웃풋으로 나온 애는 히든 벡터가 30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30으로 리워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빌리프랑 스테이트를 둘 다 준 상태에서 리워드를 예측을 한다.
마찬가지로 액터랑 크리틱도 빌리프랑 스테이트를 다 준 상태에서 액션과 그리고 이제 밸류 펑션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옵저베이션 모델의 이제 목적은 여기서 이 스테이트랑 그리고 이제 이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를 잘 학습을 하는 거죠. 이 옵저베이션과 관련이 있도록. 그래서 빌리프랑 스테이트를 주고 임베딩을 거쳐서 다시 옵저베이션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컨이라고 쓸게요. 리컨.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다시 옵저베이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스테이트는 이제 기존에 여기다가 적으면 기존에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임베딩을 지나서 이제 빌리프 상태를 지나서 스테이트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역순으로 이제 스테이트랑 만약에 빌리프가 있으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임베딩이 무엇일지를 다시 예측을 하고 안돼 됐다. 임베딩이 무엇일지를 다시 예측하고 이걸로 이제 다시 이미지를 복원하는 겁니다. 복원. 그래서 이 복원이 여기 복원과 여기 입력이 만일 일치한다면 그러면은 저 스테이트 가운데에 껴있는 놈이 잘 학습이 된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렇게 많아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옵티마이저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모델 앞에 위에 1, 2, 3번에 해당하는 애들은 어, 이 세 개를 한 번에 학습하는 옵티마이저가 있고요. 아, 네 개.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모델까지 한 번에 하는 네 개. 그리고 액터 하나, 그리고 밸류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위에서 학습한 애랑 얘네들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액터의 로스는 여기 보면은 빌리프랑 스테이트가 들어오잖아요. 이 빌리프랑 스테이트까지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빌리프랑 스테이트는 고정적인 상태에서 액션만 최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현할 때 만약에 이거를 그 디태치를 안 하고 그냥 주면은 그럼 로스가 저 빌리프랑 스테이트에까지 흐르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모델 위에서 학습한 거랑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거는 이제 모델이 어떻게 로스를 만드는지인데 여기 보시면 옵저베이션 로스가 그 이미지를 복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리워드 로스가 그 트랜지션 로스가 없네. 뭐지? 여기 포함되어 있나? 아무튼 그리고 KL 로스가 있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옵티마이즈 방식으로 모델 로스는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이제 액터랑 크리틱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터의 스테이트랑 액터의 빌리프를 그냥 일단 가져와서 디태치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트레젝토리 모델을 프리즈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는 그냥 KL 로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로스는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만일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지 안 붙어 있을지 봐봐야 되겠는데 더할 때는 그냥 다 로스다. 그러니까 다 최소화를 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아마 해서 한 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봐볼게요. 왜냐면 이 부분이 어, 끔찍하게 길어요. 그리고 이게 if문이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왔지만 그 이 말로 하면은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은데, 지금. 저 KL로스 부분이 뭐냐면 어, 어, 여기 있다. 트랜지션 로스 여기서부터 보면은
다이버전스 KL 로스 해가지고 뭐 하고 if args 글로벌 KL 베타가 아니면 오버슈팅 KL 베타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고 그리고 KL 로스는 그래서 다시 저거를 더해서 저희 이 코딩 스타일이 이게 익숙한 사람들은 좋겠지만 전 도대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노멀 여기 뭐가 아는 게 나온 것 같네요. 프라이얼 민과 프라이얼 스테이트랑 이거 왠지 그 포스테리인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하고 케일링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KL 로스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냥 다 버리고 이것은 KL 로스다 이렇게 그냥 한 이유가 사실 그래서 이 오버슈팅 등등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 있어요. 트랜지션 모델에 대한 로스도 여기 아까 어디 있었더라? 있어요. 뭐 있겠죠. 네. 바로 위에 사실 있는 것 같아요. 3, 위에 324 있어요. 아닌 것 같기도 어. 하고.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만 있는데, 아래 있네요. 382개. 아,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그 트랜지션 모델로 이렇게 그 음, 트랜지션 모델이 내뱉을 수 있는 거를 다 내뱉는 부분이고요. 빌리프랑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등등. 그리고 트랜지션 로스는 KL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하는 거래요. KL 로스는 다이버전스랑 프리넌트랑 하는 거고, 네. 이해하고 싶은데 저도 이해하려면은 노력이 필요해서 이해 안 하려고요. 아니, 근데 코드가 진짜 좋긴 좋거든요. 사실 깔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니까, 막, 하루 이틀로 돼서는 안 되는 좀 난이도. 그래서, 일단 큰 그림부터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액터 부분 다시 보면, 스테이트랑 빌리프 가져와서, 이제, 이 액터가, 여기 보시면, 이매지네이션 트레젝토리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그 강화학습을 하는 게, 그러니까 빌리프 스테이트에서 하는 거라, 이니셜이 있으면, 그 빌리프 스테이트로 S1, S2, S3, S4, S5 이렇게 트레젝토리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RNN 위에서. 여기 보시면 프리즈 파라미터 모델 모듈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은 고정한 상태에서 더 트레젝토리를 샘플링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이렇게 트레젝토리에서 이렇게 뭘 가져온대요. 근데 이 가져온 게 그래서 뭔지 보면은 프라이얼이라고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는 그 옵저베이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빌리프로 이렇게 샘플링 한 거. 그래서 여기는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이거는 그 사이즈 30짜리 그리고 얘는 사이즈 200짜리.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액터 모델과 크리틱 모델은 둘 다 입력으로 받는다고 했었던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레젝토리를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이 위에서 이제 보상이랑 밸류를 얻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학습이 아니라 다시 프리즈를 하고 리워드 모델이랑 밸류 모델로 저거를 값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값을 가져오면 뭘 하냐면은 이제 람다 리턴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1 플러스 VS1도 있고 뭐 R1 플러스 R2 감마 R2 플러스 VS2 이렇게 그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람다는 그 값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터폴레이션 하는 정도를 조절해서 이걸 다 서메이션 하는 게 람다 리턴이고, 그러니까 이 가상으로 생성된 값에 이제 밸류를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음, 그래서 액터록스는 이제 이, 이 값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니까 이제 마이너스해서 그냥 하면 되고, 그래서 액터 옵티마이저 00 해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탭을 이렇게 밟으시면 됩니다. 이제 보니까 밸류 펑션이 없네요. 밸류 펑션을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밸류 펑션도 보면은 빌리프랑 스테이트랑 가져와서 타겟 리턴, 로그 프라버빌리티 어쩌고 저쩌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업데이트 한대요. 왜 이렇게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음, 밸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뽑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그냥 예측을 하잖아요. 이 밸류가 예를 들어서 밸류가 막 1.35다, 3.5다. 근데 지금 저기서 하는 거는 이제 평균이랑 분산을 그냥 계산을 해서 매칭을 시키는 방식이네요. 아마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학습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학습을 다 했으면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는 방법을 보면은 인브 리셋을 하고 그래서 옵저베이션과 토탈 리워드 일단 0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어 이거는 뭐냐면 그냥 메모리 버퍼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빌리프랑 내가 포스테리어 스테이트랑 액션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옵저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옵저베이션으로부터 포스테리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오, 좀? 어, 아까 친 거구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업데이트 빌리프 앤 액트는 이제 트랜지션 모델 인코더 빌리프 포스테리어 스테이트 액션 이 버퍼를 주면은 저걸 아마 채워서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채워서 반환을 해주면 이제 옵저베이션이랑 액션이랑 리워드랑 던이랑 뭐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기존 강학생랑 똑같고, 예. 근데 토탈 리워드가 어디서 쓰인지 잘 모르겠네요. 토탈 리워드. 토탈 리워드는 여기서는 안 쓰이나 봐요. 이따 코드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음, 그래서 이게 뭐지? 데이터 컬렉션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업데이트 빌리프 앤 액트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모델로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inv.step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걸 바탕으로 원 스텝을 해주는 겁니다. environment에서. 이건 왜 가져왔냐면 보통 강화학습 하시는 분들은 리셋과 스텝이 어디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스텝이 여기 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펑션 안에서 저 스텝이 돌아가는 거라 여기 보면 inv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스텝은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스텝 전에 필요한 거를 다 그냥 뽑는 거는 스텝 전에 다 하고 그냥 스텝은 그냥 밟아서 이제 옵저베이션이랑 이것만 전달해주는 걸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메인 로직인데, 그러니까 그 드리머가 잠시만요. 메인 로직은 여기 보시면 이 드리머를 10원 학습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여기 보면 인부점 리셋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원 학습하고 에피소드를 한번 리셋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다시 드리머 학습하고 인바이먼트에서 샘플 얻고,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당 학습, 에피소드 하나당 학습 이렇게 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고, 그래서 에피소드가 1000개, 1000번에 1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컬렉트 인터벌이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한 C번이에요, C번. 여기 보면 C 있잖아요, 여기 C. 그래서 그게 그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or episode in TQDM 어쩌고저쩌고에서 여기 보시면 for s in TQDM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게 트레이닝 루프, 드리머 학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넣은 다음에 이거는 그냥 어, 로걸, 로, 로깅.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컬렉션은 그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환경에서 액터 모델로 이제 돌리면서 데이터를 얻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냥 그래서 프린트 반복하면서 이거는 학습이 되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루프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어 여기서 맨 처음에 옵저베이션 액션 리워드 논 터미널즈를 이제 샘플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얻고 그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먼저 모델을 학습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트랜지션 모델 학습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워드 로스랑도 다 여기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위쪽 부분은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액터. 여기가 이제 액터 부분. 그래서 액터를 학습할 때는 모듈을 이제 프리즈 한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 근데 여기 프리즈, 프리즈 한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밸류 모듈즈를 프리즈를 하잖아요. 이게 뭐게요? 왜 밸류 모델을 프리즈 하게요? 다, 다 강학습 강민이 여러분들. 왜 밸류 모델을 프리즈 하는지 대답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아까 액터를, 처음에 말했던 그 디태치하는 그 부분인가요? 네, 디태치랑 다른 거죠? 그 디태치는 그 차이가 뭐냐면, 제가 만일 이 모델이 M이 있어요. M이 뭐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모델에 제가 입력을 뭘 넣으면, 이렇게 입력, 인풋. 그럼 얘가 아웃풋을 하잖아요. 이 아웃풋을 예를 들어서 M2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거는 그냥 파라미터예요, 모델에. 그러면 제가 만일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로스. 그러면은 그레디언트가 여기로 흐르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여기로 흘러요. 그럼 얘가 다시 여기로 흘러요. 그리고 얘가 다시 여기로 흘러요. 그러니까 근데 만일 이 아웃풋을 밑에까지 안 흐르고 여기서 사용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 아웃풋은 output.detach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거 그냥 output 2라고 할게요. output 2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는 버전이라서 이 밑으로 그레디언트가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detach고 프리즈는 프리즈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텐서를 막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블락킹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밑에는 이제 안 흐르는. 어, 근데 프리징은 그냥 애당초 파라미터를 이 M 친구를 그레디언트가 못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풋을 지나서 이렇게 프리징된 모델로 나오면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프리징을 이걸 안 하고 이 뒤에 있는 걸 프리징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디테치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인풋 넣고 모듈에 넣고 아웃풋 넣고 근데 얘가 만일 requires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제 non freezing이에요. 그럼 얘는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지나서 이 프리징 된 상태에서 그레디언트가 가면 이 그레디언트가 이 프리징 된 상태로 흐르지만 얘는 그레디언트가 흐를 수 없어서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밑으로 더 이상 통과해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논 프리징이 돼 있어도 그러니까 얘는 근데 흐르진 않는데 얘는 그 오토그라드가 왜 오토그라드 하면 자동으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인데 그러니까 얘는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위에서 그레디언트가 흐른 거는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토치점, 그러니까 옵티마이저점 탭 이렇게 밟으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차피 그레디언트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얘도 업데이트가 프리징된 상태니까 안 되고 그레디언트가 없어요. 근데 만일 그냥 재미로 여기서 너무 멀어.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 여기서 아웃풋 2가 있었어요. 근데 아웃풋 2가 예를 들어서 이제 M3 모델을 갔는데 이 M3 모델은 non freezing이에요. 사실 이거 requires grad라 쓰면 좋고 requires grad. 여기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흘리면 그러면은 얘는 아웃풋 2를 타고 여기 프리징 모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옵티마이저 스텝을 밟으면 이 모듈은 학습이 돼요. 그런 거죠. 만약 여기서 이제 또다시 아웃풋 3가 만약 디태치된 상태였다. 네. 이게 만일 디태치된 거다. 아웃풋 3은 아웃풋 뭐 디태치. 그리고 이거를 모델 4에 넣는다. 그러면 얘는 그레디언트가 이 논 프리징 된 데에 흐르지 않는 거죠. 디태치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저희가 모델이 어 6개가 있잖아요. 인코더, 트랜지션, 리워드, 액터, 크리틱, 옵저베이션 모델. 근데 옵티마이저는 그러니까 모델을 위한 옵티마이저가 하나가 있고 액터를 위한 옵티마이저가 하나가 있고 밸류를 위한 게 하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델을 지나서 그러니까 얘는 모델을 지나서 밸류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도 모델을 지나서 밸류로 나온 액션으로 나온. 근데 재밌는 거는 얘는 이 액터 모델은 이 밸류 값까지 써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리턴을 계산하잖아요. 람다 리턴을.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 밸류 네트워크랑 모델을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액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모델이랑 밸류에도 영향을 끼치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보통은 안 되는 걸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리징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액션에서 오는 그레디언트가 액터 액션 어, 밸류 밸류 그레디언트 밸류 그레이드
그러니까 이 밸류 모델이 프리징 되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나온 이 밸류 값에 저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그레디언트는 액션에만 흐르고 액션을 통해서 액터로만 흐르고 얘로는 흐르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컨스탄트다. 마찬가지로 밸류 할 때 이 밸류를 예측하는 데는 로스를 이거 할 때 리워드 모델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리워드 모델을 프리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그래서 프리징 한 걸 보면은 이제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델 모듈즈를 다 프리징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모델이랑 밸류까지 프리징을 해서 뭔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를 잘 해서 학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 모델 아키텍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 인코더는 어 여기 보시면 컴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히든 그 임베딩으로 만들어주는 애. 그래서 컨볼루션 4개에 풀리 커넥티드가 하나 있다. 그리고 트랜지션 모델은 이제 RNN이다. 여기 보시면 GRU 셀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이 리커시브 스크립트 모듈은 뭐냐면요. 그 토치가 예를 들어서 그 커스터마이즈로 모델을 하나 만들면 클래스 my 모델 nn 모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init해서 저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일 토치.save my 모델은 my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뭐 예를 들어서 모델.pt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다른 스크립트에서 로드를 할 때 모델은 토치.로드 모델.pt 이렇게 할 때 이 클래스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를. 근데 이 소스 코드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로드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막 카카오에서 모델을 뿌린다. 모델을 배포한다. 그러면은 저 모델에 대한 클래스 데피니션 없이 모델을 뿌릴 때 그 여기 모델에다가 톨치.점 집.점 스크립트 뭐 이제 이런 데코레이터가 붙어요. 그래서 그 데코레이터로 모델을 정의를 하고나 그러면은 저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컴버 4개 이렇게 하는 것까지 했고 리워드도 FC 그다음에 비주얼 옵저베이션 모델은 이제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임베딩을 다시 이미지로 복원하는 거고 액터는 풀리 커넥티드를 5개를 쌓았네요. 그리고 밸류는 4개를 쌓았고 액터를 꽤 많이 쌓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주얼 인코더는 지점 스크립트 모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건 뭐 짓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토치점 모듈로 해도 되는데 배포용으로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학습된 결과만 마지막으로 보고 서지를 종료는 아니고 기훈님이 종료를 하면 큰일 나죠. 기훈님이 발표를. 종료도 좋은데. 제가 뭘 몇 개를 돌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그리고 이거 개쩌는 게
이건가? 이거 영상으로 저장해 주는 거 알아요? 잠시만요. 음, 화면 공유를 그냥 전체 화면으로 공유를 할게요. 어떤 건지 모르겠네. 아, 파일을 옮기고 있는데 아마 피시맨? 아니, 휴머노이드일 것 같은데. 당신 테스트, 계정 힌튼이네, 그 힌튼. 아, 꼭 이런 거 바보, 열면 아, 그런 바보라, 거 먼저 관심 있는 사람들 바보라, 있죠. 아, 바보랬다. 펜덜럼을 보시죠. 가장 쉬운 펜덜럼. 와, 이거 뭐예요? 와, 이거는 리워드 보상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이게 에피소드예요, 팔이. 그러니까 그냥 리워드는 거의 바로 그냥 수렴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 수렴했으니까 이제 강화학습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옵저베이션 로스도 좀 궁금하긴 한데 옵저베이션 로스는 그 옵저베이션을 얼마나 아마 빨리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가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뭐 그냥 바로 수렴. 왜냐면 이거 펜덜럼이라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펜덜럼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학습된 거. 그래서 어 보시면 에피소드 5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음. 근데 에피소드가 좀 짧으면 25, 25인 친구를 좀 보면 얘는 조금 많이 돌려야 돼요. 이렇게 계속 그냥 돌리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25 에피소드로는 학습이 아직 잘 안 된 거고 어, 이게 이게 이제 리워드. 그래서 보면은 테스트 할 때 리워드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가입니다. 그리고 학습하면서 리워드는 이제 이렇게 선형으로 잘 증가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샘플 에피션트잖아요. 그래서 샘플 에피션트한 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어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냥 다 구부러져 있네요. 리워드를 먼저 보면 얘는 학습이 안 됐네요. 어, 아마 파라미터를 더 조절하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보상을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보면은 그냥 보상을 예측하는 거는 좀 쉬운 로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옵저베이션 로스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옵저베이션은 또 꽤 조금 걸리는 것 같고 이거는 액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KL 로스라는데 그래서 드리머는 잘 학습이 되는데 학습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긴 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체크 포인트인 125번째였는데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징그럽네요. 약간 그거 같잖아요. 곱등이? 맞아요. 네. 곱등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이거 코드, 뭐지, 키 올려주신 거에 메인.파일을 보고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 그 모델 학습시킬 때 익스플레이 버퍼에 그 랜덤 샘플 액션을 넣 이렇게 뽑아서 넣더라고요. 근데 실제 액터 학습할 때도 이 랜덤 샘플 액션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어, 일단, 그래서 샘플링 할 때 벡터가 랜덤하게 가져오냐? 네, 죠? 그게 네, 맞아요. 그 랜덤하게 가져오는 부분이 네. 어 173번째 줄에 있습니다. 메인 173번째. 173. 여기요. 네, 그래서 액션이 공급점. 네, 액션을 어디서 가져오나 봤더니 여기서 이거는 가져와요. 네, 그 맨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문 에피소드 도는 거는 여기서부터고 네, 여기 300번째부터고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 실행을 하면 저 위에 걸 다 실행하고 여기 밑에 포문에서 갇히는 구조인데 음, 위에서는 그러니까 액터가 지금 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네. 랜덤하게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도 그런가요? 네. 제가 여기서 액션 이렇게 해가지고 능 찾아봤을 때, 아, 여기 그 드리머 하면 플래너 곁 액션. 네. 있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그냥 그 부분이 어딘지 찾고 싶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 플라넷이면 NPC 플래너도 있어요. 그래서 NPC 플래너도 제가 살펴봤는데, 어, 뭔진 모르지만 깔끔하게 써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 NPC 플래너가 필요할 때 공부를 하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코드는 사실 진짜 깔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RNN 구조라 그냥 이걸 공부하는 게 좀 귀찮아서. 왜냐면 진짜 딱 필요한 모듈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하는 그 환경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거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다 그냥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드리머로 뭔가 나중에 학습할 때 그냥 환경만 갖다가 이거 약간 트레이너처럼 해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아,